자, 이제 4단원 날씨의 변화. 자, 같이 나가봅시다. 자, 기단 봅시다. 기단은 공기 덩어리예요. 공기 덩어리. 즉, 아주 넓은 장소, 그러니까 대륙이나 해안 같은 큰, 이게 넓다라는 기준이 거의 대륙이나 이 정도의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범위의 큰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성질이 바로 지표하고 비슷해진 큰 공기 덩어리고, 이 넓은 장소, 기단이 생성된 장소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발생지 또는 다른 말로 발원지라고 해요. 발원지. 네. 기단의 발원지에서 특히나 기단의 성질을 가장 크게 결정을 짓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온이고 하나는 습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단의 발원지에 따라서 크게 고위도 기단하고 저위도 기단으로 나눠지는데, 고위도는 위도가 높다는 소리거든요. 북극 쪽 또는 남극 쪽으로 가는 게 고위도고, 적도 쪽으로 내려가는 게 저위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고위도는 한랭하거나 저온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 저위도는 온난하거나 고온의 성질을 가지게 돼요. 더 저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난 또는 고온의 성질을 가지고, 더 저위도로 내려가면 고온, 조금 저위도면 온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륙은 수증기가 없으니까 건조하고, 그 다음에 해양은 수증기의 공급이 많으니까 습기가 많은 다습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크게 4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오른쪽이 뭐에 해당이 돼요? 해양성 기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왼쪽이 대륙성 기단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위는 고위도 기단, 아래는 저위도 기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위도 해양성 기단, 고위도 해양성 기단, 고위도 대륙성 기단, 저위도 대륙성 기단, 이렇게 4가지로 나눠주게 돼요. 이렇게 크게 4개의 기단이 존재하게 되는데, 일단 시베리아 기단부터 봅시다. 고위도 대륙성 기단이기 때문에 한랭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요. 한겨울에 영향을 주고,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한랭 건조하니까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건조하고 춥죠. 그래서 춥고 건조한 날씨, 보통 뭘 만들어내냐면 우리 겨울철에 한파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 대륙성 기단이고, 온난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수증기를 공급을 잘 못 받으니까 대륙에서 만들어져서. 자, 그러면 보통 봄하고 가을철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세력이 센 이 시베리아 기단이나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는 잘 움직이질 않아요. 제자리에서 세력을 키웠다 줄였다 이런 정도의 변화밖에 없는데, 저 양쯔강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얘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세력이 좀 작은 기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그 다음에 오츠케 기단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 해양성 기단이라서 한랭 다습하고요. 우리나라에 초여름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 저온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여름에 영향을 주는 저위도 해양성 기단인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한 성질을 가지고 한여름에 영향을 줘서 여름에 푹푹 찌고 습한 날씨가 바로 요 북태평양 기단 때문에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배운 뭘 만들어내기도 하냐면, 겨울철에 북서 계절풍을 만들어내는 기단이기도 하고요.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는 남동 계절풍을 만들어내는 기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오츠케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 같은 이 2개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서로 충돌해서요, 뭘 만드냐면은 많은 비를 뿌리는 장마전선을 형성을 하는 바로 두 기단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기단은 물론 발원지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얘네들이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력이 세죠.
그러면 이 찬 공기가 이렇게 쭉 퍼져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내려온다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차가운 육지에서 만들어진 이게 시베리아 기단에 있는 공기예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저위도인 황해바다를 지나서 우리나라의 이쪽 서남해안 쪽에 이렇게 상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따뜻한 바다를 지나오면서 차고 건조한 기단이 여기서 증발한 수증기를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기단이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래가 따뜻한 기온 때문에 가열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해요. 이렇게. 여기서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상승 기류가 세진단 말이에요. 상승 기류가 세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생겨요? 구름이 생겨버려요. 구름이 생기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수증기를 한껏 머금은 큰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서남해안 지방에 우리나라 이제 전라남도 이쪽 지역에 겨울철에 아주 폭설을 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단이 아래쪽이 뜨겁고 위쪽이 차갑게 되면은 대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불안정해지면은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많은 양의 비나 눈을 쏟아낼 수가 있게 되는데, 대신에 겨울에 보통 영향을 주는 기단이라서 폭설을 서해안에 내리게 하는 그런 기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선 봅시다. 전선. 그 전선이 그 전류 흐르게 하는 그 전선은 아니고,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근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냐면은 성질은 다르고 세력이 비슷한, 세력이 비슷한, 왜냐면 세력이 하나가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향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질은 반대인데 세력은 비슷한 두 큰 기단 또는 공기 덩어리가 서로 충돌해서 생긴 이 경계면을, 공기와 공기의 경계면을 전선면이 쭉 내려와서 지표면하고 닿은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전선이 아마 여러분들 전선이라고 하면 보통 장마전선 뭐 이 얘기를 보통 이제 일기예보로 많이 들어봤었을 텐데, 전선을 경계로 해서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날씨에서 이걸 경계로 기온, 습도, 바람 등 날씨가 아주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전선면을 경계로 해서 전선 앞이냐 뒤냐 또는 어느 전선이 통과를 했느냐에 따라서 날씨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게 되니까 이 전선의 특징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이렇게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만나는 요 경계, 요 부분이 전선면이고, 이 전선면이 지표면하고 닿은 요 부분이 바로 전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이 대표적인 바로 전선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 어느 과정에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일단 한랭 전선은요, 자, 뒤에서 찬 공기가 다가오면서 앞에서 가고 있는 따뜻한 공기를 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뒤가, 그러면 앞을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어?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찬 공기가 이동 속도가 앞에 있는 따뜻한 공기보다 어때야 되겠어? 빨라야 팍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빠른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고들면서 이 따뜻한 공기를 위로 이렇게 쳐 올려버리는 현상. 그랬을 때 이 경계면이 바로 한랭 전선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를 파고들어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난 전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찬 공기가 가고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니까 얘는 파고들진 못하고 위로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둘 중에 밀도가 누가 커? 누가 크겠어?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밀도가 누가 크겠어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 생각해 보면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커, 작어? 따뜻한 공기 부피가 어떻게 돼요? 따뜻하면은 기온이 높으면 공기 부피가 어떻게 돼? 커져, 작아져? 커지죠. 질량은 똑같은데 공기 부피가 크면 밀도가 어떻게 돼요? 작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러니까 찬 공기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도가
커요. 그래서 찬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가 어떻게 돼? 위로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 공기의 밀도가 더운 공기보다는 커요. 그래서 이렇게 찬 공기가 더운 공기 아래로 파고들게 되는 거고,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타고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승하는 기류가 만들어져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서 서서히 상승을 해요. 근데 얘를 보면은 얘는 위로 올리기 때문에 위로 좀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온난전선 같은 경우 보면은 완만하게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선면의 기울기가 얘는 이런 식으로 대단히 어떻게 나타납니까? 급하게 나타나게 되고, 얘는 이렇게 완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어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전선이거든요. 여기가 전선인데, 전선의 어디에? 뒤쪽에 구름이 생기고, 얘는 전선의 앞쪽에 구름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상승 기류가 한랭전선은 강합니다. 한랭전선은 상승 기류가 강하고,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류가 약해요.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강하면 위로 많이 솟은 구름인 무슨 구름이? 정란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상승 기류가 약하면 옆으로 많이 퍼져 있는 무슨 구름이 생겨요? 층운형 구름이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고 층운형 구름이 형성이 되는데, 구름이 어디 만들어지냐면 전선의 어디예요? 앞이야, 뒤야? 구름 만들어진 데가? 전선의 앞에 만들어졌어요? 뒤에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그림에서 봐봐. 구름이 여기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선의 앞이야, 뒤야? 앞에 만들어졌죠. 자, 한랭전선은 여기가 전선이에요. 구름이 어디 만들어졌어요? 전선? 뒤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구름이 있는 데서 뭐가 내리니까 결국에는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강수구역이 전선 뒤에요. 얘는 강수구역이 전선 어디에요? 앞이에요. 그러니까 추구근형 구름이 어디 생긴다? 전선 앞에 생기고, 저군형 구름이 어디 생겨요? 전선 뒤에 생겨요. 그래서 얘는 전선 뒤 좁은 지역에 정란운이 생기니까 소나기성의 비가 내리게 되고, 얘는 전선 앞에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장시간의 이슬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기도형 기호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랭전선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파란색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전선이 이렇게 발달하지는 않고요. 어떤 식으로 발달하냐면은 이렇게 발달해요. 이런 식으로. 즉 무슨 방향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동서방향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에 무슨 방향으로 발달한다? 남북 방향으로 발달을 해요. 실제로 일기도상에서 보면은 전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온난전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은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방향으로 발달한다? 위아래인 남북 방향으로, 남북 방향으로 전선이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그릴 때 튀어나온 게 오른쪽으로 가게 그려졌죠. 반대로 안 그렸지. 왜 그렇게 그렸을까? 튀어나온 방향 쪽으로 뭐라는 거예요? 이동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방향이 이동 방향이라, 얘는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은 한랭전선, 온난전선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구는 지구 전체로 보게 되면은 큰 바람이 1년 내내 계속 불어요. 1년 내내 계속 부는데, 선생님이 북반구만 기준으로 해서 알려주면 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적도가 있잖아요.
위도 30도까지, 위도 60도까지, 90도까지 이렇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하거든요. 위도 37.5도니까 대략 여기인데 여기가 적도, 여기가 북위 30도, 여기가 북위 60도, 여기가 극지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바람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자 30도에서 60도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1년 내내 지구에서 계속 이렇게 불어요.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이렇게 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불어요. 자, 이게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고기압, 저기압 설명을 했었던 그 내용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구 전향력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있는 이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부는 이 바람을 무슨 풍이라고 하냐면 편서풍이라고 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그 다음에 여기 30도에서 0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부는 북동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 60도 사이에서는 극동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 편서풍대에 속해요. 그러니까 편서풍대에 속하니까 바람이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 내내 불어요. 그러니까 이 전선이 만들어졌었을 때 이 전선이 편서풍이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편서풍을 따라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상 요소들은 다 편서풍을 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서에서 동으로 가요. 태풍도 우리나라 지나갈 때 꺾어져 가지고 서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 형태로 이동을 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얘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동 속도는 얘는 빨라요. 한랭전선은 이동 속도가 빠르고 온난전선은 이동 속도가 비교적 느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보세요.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봐봐. 따뜻한 공기 뒤로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관측소가 있다라고 치면은 얘가 처음에 따뜻한 공기 지난 다음에 뭐가 와요? 찬 공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랭전선이 통과를 하고 나면은 따뜻한 공기 뒤로 찬 공기가 오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찬 공기고 뒤에가 따뜻한 공기니까 통과하고 나면은 뭐가 와야 돼요? 뒤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오니까 기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전선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과 후에 기온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는 얘가 비가 오는 지역이 어디냐? 온난전선은 어디 와요? 비가? 전선 앞에 넓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한랭전선은 전선 뒤 좁은 지역에서 여기에서 비가 내린다. 그리고 둘 다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은 하나만 발달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은 두 개가 보통 동시에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형태로 생기냐면은 이제 이 뒤에서 배울 건데 자, 이렇게 생겨요.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이 이런 형태로 발달해요. 중간에 저기압을 두고요. 뒤쪽에 한랭전선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온난전선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이 다음 단에서 배울 온대 저기압,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온대 저기압이라고 안 하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데서 발달해서 중위도 저기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봐봐. 자, 둘 중에 이동 속도가 누가 빨라요? 한랭전선이 빨라요? 온난전선이 빨라요? 한랭전선이 빨라요. 자, 그럼 봐봐. 이 전선과 전선 사이가 점점 좁아지겠니? 넓어지겠니? 좁아지겠어요? 넓어지겠어요? 누가 빨라?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빨라. 그러면은 온난전선이 앞으로 가는 속도보다 한랭전선이 앞으로 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요 두 전선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좁아져요. 그러면 얘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변해버리냐면은 이렇게 변해요. 여기가 저기압이 됐고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가 겹쳐져요.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하고 겹쳐있는 이 부분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폐색 전선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폐색 전선. 자, 폐색 전선은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이 서로 겹쳐지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잘 봐. 자, 온난 전선 앞에서 비가 내리죠. 그죠? 그러면 온난 전선 앞에서 비가 내리니까 여기가 강수구역이에요. 한랭 전선 뒤에서 비가 내리니까 요 뒤가 강수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면 요 폐색 전선 앞 뒤로 해서 다 뭐가 내려요? 비가 다 내려요. 그래서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면은 비구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정체 전선. 여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정체 전선도. 자, 정체 전선은 흔히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얘는 무슨 전선이라고 하냐면 장마 전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장마지면 어때요? 장마의 특징. 비가 많이 오죠. 많이도 오는데 어떻게 와요? 오래 와요. 그죠? 근데 장마 때 보면은 한 일주일 내내 비 오는 거 아니잖아. 며칠 비 왔다가 안 왔다가 다시 비 왔다가 안 왔다가를 반복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오호츠크의 기단이랑 뭐랑 북태평양 기단이 오호츠크 기단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잘 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북태평양 기단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요.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빵 충돌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딱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두 기단이. 세력이 비슷하고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딱 물렸는데 이때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올라가요. 위로. 그 다음에 오호츠크 기단의 성질이 더 세지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장마전선은 어떻게 되냐면 북상했다가 남하했다, 북상했다, 남하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 때는 누구 세력이 센 거고 북태평양 세력이 센 거고 그 다음에는 남하할 때는 누가 센 거예요? 오호츠크 기단이 센 건데 여러분들 그러면 장마는 남부지방부터 시작될까? 아니면 저 위에 북한 있는 데부터 시작될까? 장마가 보통 초여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더 세력이 세겠어? 오호츠크 기단의 세력이 세겠어?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세겠어? 초여름이니까. 초여름이니까 누가 더 세야 돼? 오호츠크 기단이 세야 돼. 그러면 오호츠크 기단이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세력이 세니까. 그러면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오다가 빵 충돌하는 게 어느 지방에서? 남부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부지방에서부터 장마가 시작을 해서 위로 쭉 이렇게 위로 북상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쭉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장마 전선은 이 한랭 전선이나 운난 전선과는 달리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남북 방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발달을 해요. 동서 방향으로 발달을 하는 게 이 장마 전선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누가 내려오고요? 한랭 전선이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거고 아래에서 위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릴 때 위가 볼록볼록이고 아래가 뾰족뾰족으로 그려야 돼요. 위 반대로 그리면 틀려요. 이거는. 자, 그리고 강수구역을 보면 봐봐. 온난전선 어디 내려요? 비 앞쪽에 내려요. 그 다음에 한랭전선 어디 내려요? 비가 뒤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얘가 전선의 어느 쪽으로? 이 위쪽으로 강수구역이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 보면 장마가 이렇게 이 장마전선, 정체전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비가 다 어디만 내려요? 장마전선 위쪽으로밖에는 비가 안 생겨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이 강수구역을 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쏙쏙 보자. 1번. 자, 기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OXX예요. 해양에서 발생한 기단은 건조한 게 아니라 수증기를 많이 공급받기 때문에 다습, 수분하고요. 기단의 성질은 이동을 하면서 변해요. 근데 변할 때 어디서부터 변해? 기단의 아래 부분부터 변해? 윗 부분부터 변해? 아래부터 변해요? 위부터 변해요? 기단이? 아래죠. 지표랑 닿는 부분에서 변하게 되니까 이동을 할 때 이동 시 기단의 아래부터 성질이 변합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타냈다. 자, 지금 순서대로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단이에요? 시베리아 기단. B는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C는 오호츠크의 기단. 그 다음에 D는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A부터 D 기단의 성질과 각 기단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계절은 A 같은 경우에는 한랭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한랭 건조. B는 온난 건조. C는 한랭 다습. 그 다음에는 고온 다습하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 그 다음에 B는 봄 가을에, C는 초여름에, 그 다음에 D는 한여름에 이렇게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주면 됩니까? 이렇게 돼서 위로 뾰족, 뾰족, 뾰족. 온난전선은 볼록, 볼록, 볼록. 그 다음에 회색전선은 올록볼록이 한 방향으로 겹쳐져 있는 거고요. 정체전선 그릴 때 선생님 주의할 사항, 위가 볼록해야 돼요. 위가 뾰족으로 그리면 틀려요. 알겠어요? 정체전선은 위로 볼록, 아래로 뾰족. 이렇게 그려줘야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전선면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들어 올리는 형태인 걸로 봐서는 이건 무슨 전선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바로 한랭 전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의 이름은 한랭 전선, 전선면의 기울기는 급함, 구름의 종류는 저군형, 강수 형태는 소나기성 B, 이동 속도는 빠르고, 통과 후의 기온은 따뜻한 공기 뒤에 찬 공기가 따라오니까 낮아지는 형태로 기온이 형성이 돼야 되겠지요.